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요. 자신의 전공과 합격한 지역과 몇 수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전공은 영어고 합격한 지역은 제주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총 5번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임용닷컴 학원의 최시연 교수팀을 선택한 이유와 좋았던 점을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 저는 맨 처음 최시원 팀을 선택한 이유가 제가 시험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시험을 여러 번 볼수록 가장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이제 수험생들을 대해주는 팀을 저는 원했고 가장 정의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팀이 최시원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정의적인 정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지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 문학을 담당하시고 있는 수어쌤으로부터는 인지적인 측면으로 다양한 주제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1년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인강을 작년에도 듣고 또 재작년에도 합격하면서 들었었는데 주로 작년에는 제가 7월, 8월, 9월, 10월 마지막 11월까지 모의고사를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들으면서 김수아 선생님의 자료는 우선 스스로 공부하기 편하도록 자료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공부를 한 후에 스스로 리뷰를 하고 다시 또 복습을 할 때도 최단시간으로 공부를 해서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했는데 김수아 선생님께서는 편리하게 또 내용을 풍부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문제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스스로 공부할 때 훨씬 편하도록 또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의적인 측면으로는 이게 저만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아쌤이 중간중간에 정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우리의 상황을 충분히 공감해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인고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면 정말 삭막하고 나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을 텐데 이런 위로의 한마디나 힘이 되는 한마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나름 됐고요. 또 이거는 또 친구들이 해주는 위로와는 다른 느낌의 위로였다고 저는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론을 담당하시고 있는 최시원 쌤께는 또 이제 정서적으로 정말 지지를 많이 얻었고 특히 제가 도움을 얻었던 거는 이제 기본 개념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 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잡혀 있었는데 다양한 원서에서 발췌하고 또 기출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스터디를 구해서 기출 변형 스터디를 하거나 또는 원서에서 발췌해서 문제를 만드는 스터디가 필요 없이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론을 공부할 때 괜히 다양한 원서를 봐야 못 봐서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저는 이제 최시원 선생님이 이제 만들어주셨던 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보았고 또 내가 스스로 기본 개념을 공부한 후에 이제 심화되는 문제를 만들 필요 없이 최시원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작년, 재작년 그런 자료들을 구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는 최시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자료를 제가 그냥 보고 문제 풀고 또 이제 채점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같이 다른 원서 스터디라는 스터디원과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이게 답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봐서 오히려 그런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최진호 쌤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체계가 안 잡혀 있었던 정말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제 한 4, 5년 됐습니다. 그때부터 최진호 쌤을 제가 쭉 강의를 들어서 누구보다 자신 있게 최진호 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영어학은 정말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커리를 짜서 그 다음에 내가 제대로 이해가 된 후에 그 다음에 프로덕션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내가 그걸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저는 정말 최진호 쌤이 꼼꼼하고 또 이해가 되도록 쉽게 설명해 준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또 선생님이 최진호 선생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이제 한 여러 번
시험 보시면 다양한 이제 학원의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이제 강사를 찾기 마련인데 저는 최진호 쌤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또 기출 분석하는 측면에서는 가장 도움을 많이 얻었던 선생님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가장 좋은 점은 이제 최진호 선생님 카페가 정말 생각보다 웬만한 수험생들이 모르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적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제가 올리기 전에 그 카페를 활용해서 나랑 궁금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미 글을 올린 분들이 누군지 거기서 찾아보고 정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거기에 문제를 올려서 답변을 봤는데 그 답변을 올려주는 속도가 정말 피드백이 엄청 빠르십니다. 며칠 되지 않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던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짜놓은 학습을 할 때도 정말 유용하게 진정성 있게 피드백을 받고 있구나라고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최준호 쌤이 제가 정말 좋았던 점은 불필요한 시간을 잘 없애줍니다. 여러분도 영어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학은 정말 오히려 공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적혀 있는 부분이 원서를 보다 보면 너무나 많아집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준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정말 쳐내도 될 부분을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모든 수험생이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저 스스로 구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고 따라서 그거에 맞게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세 번째, 공부법이고요. 강의와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과목별로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같은 경우는 제가 7, 8, 9, 10월 모의고사, 김 선생님 모의고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 모의고사의 문제를 우선 풀어보고 근데 풀기 전에 우선 저는 김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그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에 있는 단어들을 우선 보고 모르는 단어가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따로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복화책을 봐서 공부를 한 후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단어가 약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냥 문제를 드립다 풀 때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미리 김 선생님 문제에 있는 단어를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에 있는 김 선생님 문제에 있는 해설 자료가 정말 방대하고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 후에 김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7월, 8월, 9월, 10월 자료를 비교해 보면서 스터디를 조직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고 또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있는 것을 첨삭해주는 답을 첨삭해주는 스터디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스터디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수아 선생님 그 문제에 있는 자료만 갖고 그것을 첨삭하고 또 첨삭한 내용을 다시 또 써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다시 첨삭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스터디를 조직하시면 한 번만 첨삭을 하시겠지만 저는 첨삭을 하고 또 잘못된 점을 한 번 더 얘기하고 그래서 김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문제 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기억하려 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완벽하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조직하셔서 1년 같은 경우는 김 선생님께서 주시는 문제들을 갖고 함께 여러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시원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료를 저는 주로 기출을 변형해서 많이 문제를 내주시고 또 원서에서 발췌해서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이제 어떤 기출 문제를 내셨는지 그 해설 자료를 보고 다시 제가 정리했던 기출 자료 그 정리한 책을 갖고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영역에 속해 있는지 그 영역 속에서
어느 부분을 보다 심화해서 내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인고라는 것이 출제위원회 이제 의도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최시원 선생님께서 기출이나 이제 원서에서 발췌한 문제를 왜 내셨을까? 정말 수많은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를 내셨을까? 이 부분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연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일령이나 영어학처럼 스터디를 조직하진 않았지만, 이제 원서를 보면서, 최시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내셨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변형해서 내려고 하셨었구나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정말 이 합격한 올해는, 작년은 문제를 갖고 왜 내셨나 고민을 많이 했던 해였습니다. 연교론은. 그래서 연교론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원서를 3월 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진호 선생님께 제가 공부한 수준을 말해 주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될지 미리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최진호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그에 맞게 저는 공부를 해나갔는데, 그래서 원서 강의를 들었던,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원서 강의를 들었던 자료를 갖고 계신다면 그것을 영어학을 무한 반복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학은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제가 원래 많이 느꼈던 것은 영어학은 한 문제를 갖고 하루 동안 고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그 영역의 거는 많이 여러분이 다른 부분까지 이해가 돼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진호 선생님이 주시는 자료들을 꼼꼼하게 보시기만 해도 저는 영어학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자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최진호 선생님이 주시는 그 강의 자료만 나는 완벽하게 이해한다 라고 생각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저는 최진호 선생님께서 주시는 그 자료를 갖고 원서 스터디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원서를 3번인가 4번 정도 상반기에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터디를 조직해서 그 선생님과 최진호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를 서로 하나씩 계속 말해보기. 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말해보기도 해보고, 라인 바이 라인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한 영역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해보기. 이런 스터디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칸의 신텍스, 그 다음에 트포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만드는 스터디도 했어요. 근데 문제를 그냥 아무 데서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진호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부분, 그 부분을 위주로 문제를 만들어서 모든 팀원들 문제를 모아서 저는 막판에 이제 정말 9월, 10월에 유용하게 쓸 수 있거든요. 모의고사를 다 풀고 나서 내가 더 풀고 싶으면 내가 상반기에 만들었던 문제를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 스터디를 들으신 후에는 꼭 스터디를 조직해서 상반기에 문제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꼭 하반기에 풀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상반기에는 이 정도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풀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진호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개념 강의도 저는 이제 다 들었는데요.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작년이나 재작년 썼던 것으로 그대로 할 수 있는지 저도 여쭤봤었는데, 저는 개념서에 이제 올해 개념서가 있다면 작년에 추가된 것을 올해 개념서에 복사해서 붙여넣거나 해서 계속 무한 반복했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제가 작년, 재작년 솔직히 다 들었고, 그래서 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진호 선생님께서 주신 기출문제 자료, 아마 기출문제 자료가 이렇게 빈칸 뚫러서 채워넣는 그런 학습지였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기입형이라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나만의 합격 비결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나만의 합격 비결이라고 하면 쑥스럽지만,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저는 임고는 정말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 임고를 여러 번 봐서 자신있게 제가 합격 비결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수많은 임고를 봤던 날 중에 왜 하필 작년 합격했나를 고민해 봤는데요.
근데 저는 우선 임고를 공부하는데 왜 내가 교사가 되려고 하는지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남는 시간에 또 이제 상반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왜 내가 교사가 되려는지를 자꾸 고민해 보려고 일부러 이제 이미 교사가 된 사람들의 책을 사서 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사가 왜 되려는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면, 내가 교사가 됐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해야겠다는 좀 성취감? 또 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오히려 내가 교사가 되면 뭘 하고 싶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자꾸 이미지로 그려보시면 정말 공부하는데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작용이 하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저의 성향을 파악했어요. 저는 여러분 요즘 MBTI가 유행하지만 저는 지극히 FP거든요. 그래서 저는 FP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제가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냥 오랫동안 앉아서 그냥 강의를 듣고 그걸 복습하고 하면 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오히려 진짜 시험을 좀 즐겨보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옆에서 계속 넌 떨어져도 좋아. 너 떨어져도 상관없어. 라고 계속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내가 무조건 아마 교육학에서도 나올 거예요. 비합리적 신념 있잖아요. 무조건 돼야 해. 라고 생각했었는데 작년에는 떨어져도 좋아. 하지만 최선을 다하자라고 마음을 살짝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공부할 때. 그러니 한 문제를 갖고도 깊게 팔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좀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깊게 공부한, 얕게 여러 개를 보는 것보다 한 문제를 갖고도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이제 한 해였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꼭 지난 시험을 리뷰해 보세요. 여러 번 보신 수험생이라면 아마 잘 아실 테지만 꼭 지난 시험을 리뷰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난 시험을 막 실패해서 제대로 리뷰를 안 하고 꼼꼼히 안 했었는데 저는 지난 시험을 기출 문제를 3개를 복사해 놓고 정말 빠른 시간 내에 3, 4월 동안 내가 지난 기출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정말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왜 난 항상 시험에 떨어졌을까? 왜 내가 3, 4번 보는 동안 떨어졌을까? 정말 좌절스러운데 기출 문제를 3개를 복사해 놓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고 또 다시 풀고 또 다시 풀면서 3번을 풀어보니 내가 왜 틀렸는지 그때야 좀 감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정말 진이 빠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에 꼭 여러분 틀렸다고 지난 시험 형식적으로 나 이 문제 틀렸어. 이건 어느 영역에서 틀렸군. 이 영역을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꼼꼼히 고민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투자했던 그 시험 시간에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문제고 내가 그때 왜 틀렸는지를 고민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저만의 합격 비결이라고 하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고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가끔은 술 마시고 왔는데 다음날 제가 항상 유지하던 리듬이 깨질까봐 막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주 한두 병 먹고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거기서 잤어요. 왜냐면 다음날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저는 FP라서 감정적이라 공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이 엄청나서 술 마시고 온 날 이제 아내가 자고 있으면 저는 이제 여기 책상에 그냥 앉아서 거기서 잘 때도 있었고 그냥 혼자 이렇게 웃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나 엉덩이는 붙였다. 이게 별거 아닌 거지만 저에게 주는 어떤 성취감이 있고 나에게 주는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를 붙이되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꼭 하루에 정한 시간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만회하려 하자. 이런 마인드를 먹으니 확실히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늘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쑥스럽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력 관리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 저는 체력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체력이 크게 이제 뇌를 쓰는 체력이랑 실제
내 육체의 체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를 쓰는 체력을 전 어떻게 했냐면 우선 하루에 제가 여러분이 어떤 임고생 여러분들이든 하루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스케줄을 밤까지 짜놓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지적 부담이 큰 것은 밤에 했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이제 교육학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나름 이제 지적 부담이 큰 게 영어학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그래도 시간 투자를 한 문제를 갖고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인지적 부담이 큰 것이 영어학이었어서 저는 영어학을 좀 밤에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수험생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지적 부담이 큰 것, 그 다음에 어려워하는 것을 좀 밤 시간으로 돌려놓으시면 약간 뇌를 돌리는데 아침, 낮에는 편하게 돌리시다가 밤에 마무리로 좀 빡센 거를 하시면 잠이 솔솔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몸 관리는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작년에 이제 헬스를 막 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 9월까지는 지나치게 살찌지 않도록 9월까지는 왜냐하면 9, 10, 11월에 겁나 살찌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는 여러분 먹는 식단도 좀 조절하시고 9, 10, 11월에는 막판 스파트로 여러분이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다 드세요. 다만 이제 적정량을 드시면서 달달한 것도 많이 먹게 되고 초콜릿도 많이 먹게 되고 엄청 먹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는 어느 정도 몸 관리 하시다가 운동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무리하지는 마시고 9월까지는 하시다가 저는 막판 이제 100일 남았을 때부터는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다만 체할 정도로 먹지 말고 먹으면서 공부만 된다면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먹자 해서 그냥 살쪄도 좋다. 끝나면 살 빼자라는 마인드로 그렇게 체력을 관리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지적인 체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과 비교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인지적인 체력은 좀 덜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적인 측면, 이제 멘탈적으로는 어떻게 관리를 했냐. 금방 아까 말씀드렸지만 멘탈적으로는 저는 절대 남과 비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고라는 것이 참 이게 애매한 게 계속 옆에서 들려요. 그리고 특히 학원을 다니면 더더욱 점수나 옆에 있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말자. 모고는 정말 모고일 뿐이다. 계속 되뇌었어요. 모든 합격자가 모고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지만 이게 사람인지라 계속 모고 성적이 신경 쓰이거든요. 그리고 사전 차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고 성적 외에도 여러 가지 카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티도 있고 다른 카페들도 있잖아요. 거기를 아예 제가 안 들어갔어요. 그냥 가끔 스터디를 구할 때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거기 안 들어가서 그냥 남과 비교할 수 있는 글을 아예 읽지 말자. 스터디 구할 때나 아니면은 그럴 때만 거기 들어가서 도움을 얻자라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줄였고 그것이 결국은 육체 피로를 줄이는 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은 정말 이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주변에 공부할 수 있는 방해 요소를 한번 우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의외로 저는 FP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이제 신경 쓸 것들이 늘어나더라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쓸 거리가 많은데 스스로 자신의 선택에 맞게 그것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멘탈을 관리할 때는 우선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객관적으로 파악해 놓고 방해하는 요소 중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원래 내가 몇 번 만나고 있는데 진짜 몇 번으로 줄이자. 그래서 내 시간을 얼마만큼 늘리자. 라고 멘탈 관리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왜 교사가 돼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교사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교사가 되면 이런 교사가 될 것이다. 나는 교사가 되면 교육과정은 이렇게 짜고 활동은 이렇게 짤 것이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외국어 활동은 내가 팝송 부르기 대회만큼은 꼭 한다. 그래서 그런 애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다라고 계속 스스로 되뇌이면서 나는 교사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휴식하고 싶은 순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인구는 기본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현실적으로 기간제를 하시거나 또 뭐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과외를 하시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들이 투입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최대한 그런 걸 하신다면은 그 시간을 줄이시고 인구에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는 그 전까지는 기간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니 절대 시간이 부족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고 저는 올해는 이제 상반기까지만 과외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절대적인 고정 투입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그 고정 투입 시간을 하루에 공부하면 멘탈적으로 제가 좀 위안이 돼요. 그리고 좀 안심하게 되고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제 다른 기간제를 병행하시거나 또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은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시고 인구에만 올인해라.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인구 생활이 길어졌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말 안 했는데 이것도 제가 멘탈을 관리했던 방법인데 전 일부러 계속 감사함을 느꼈어요. 감사함을 느끼자. 왜냐면 제가 이렇게 솔직히 다른 회사를 다니다 와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시험 중에 이제 아내가 임신을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이래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사함을 일부러 느꼈어요. 정말 나는 지금 감사한 사람이구나. 감사해야 될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2021년 나의 인구 생활은 돌이켜보면 계속 제가 힘들 때마다 부모님에게 감사드리고 제 아내에게 감사드리고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감사하고 제 친구들도 제가 인고생이 오래되더라도 믿고 지지해주면서 한마디씩 화이팅해라 라고 해주는 친구들한테도 정말 감사함을 느꼈어요. 계속 독서실에 있으면 무슨 일이 없잖아요. 공부만 하는데. 그래서 전 일부러 정말 보이지 않게 저를 도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기간잠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저에게 지지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고 장모님, 장인 어른도 솔직히 이런 현실을 이해해주기 힘들잖아요. 너무 감사함을 느꼈고 그렇게 계속 감사함을 느낄 사람을 적어보기도 하고 혼자 글을 끄적이면서 감사하다고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인구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구나. 참 이런 마음 먹기가 힘들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하다 보니 11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진짜 힘든 일이 있고 외부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정말 생각보다 감사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정말 힘든 그 순간 박차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술 한잔하고 싶거나 밖에 나가서 맥주 한잔 하고 싶은 그 순간에 견디고 조금 더 앉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꼭 임용 합격하시길 바라고 꼭 동료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해서 5, 6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제 늦게 합격해서 그런지 정말 도와주고 싶고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메일로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요. 기타 자유롭게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주세요. 추가로 해주시고 싶은 말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제 수능 생활을 하시려고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수능을 안 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수능 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수능 그때는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작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지나고 난 후에 시간이 흐른 후에 인고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합격하지 않은 상태면 커다란 산 같지만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소중한 순간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해야 돼. 정말 난 꼭 합격해야 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합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합격 안 했을 때 떨어져도 나라는 사람 정말 괜찮은 놈이기 때문에 인고 한번 붙어보자. 근데 괜찮아. 저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문제와 내용을 보는 것과 무조건 합격해야 돼. 라고 이미 쫀 상태에서 문제와 내용을 보는 그 마인드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라는 사람이 괜찮다고 느끼길 바래요. 저도 참 그게 여러 번 시험 보면서 자꾸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나 괜찮은 놈이야 진짜 라고 계속 말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이 사범대를 졸업하고 또는 교육대학원을 나오셔서 임고라는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잘 견뎌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마무리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신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얘기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거. 저는 그 한마디 꼭 해주고 싶고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익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합격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예, 다음에 제주도에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제주도에서.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